여러분, 이제 잠깐 쉬고 다시 이제 2차 시 그 강의를 그같이 시작해서 펼쳐 보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에 분에서 이제 식감을 설명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정말 인공지능이 소리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뤘는데, 인공지능이 정말 저는 음악을 작곡해가지고 이와 같이 한다는 건 짐작을 했는데 이게 아주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그거 했는데, 인간이 작곡한 건지 인공지능이 작곡한 건지 들어보고서 그걸 분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발전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인공지능이 음악을 학습한 다음에 인간보다도 더 뛰어난 음악 능력을 갖게 돼서 이제는 음악도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게 큰 변화가 그와 같이 가능해졌는데, 이것 중에 저도 이제 그 보고서 그 인공지능이 이제 만든 음악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주 간략한 음악인데 뭐 제가 잘 모르는 클래식 부분 이런 것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여러분, 이제 음악도 좀 많이 들어 듣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인공지능이 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더 나아가지고 이제 그 어떤 향기를 맡고 하는 건데, 이제 향수 이 부분에서도 인공지능이 이제 향수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수를.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이제 느꼈던 그런 후각의 능력에서도 향수를 어떻게 만들면 정말로 인간들이 좋아할 것인지 이 부분에서도 그렇게 만들어내는데, 이것 중에 제가 이제 찾아보고서 놀랬는데, 이 인공지능이 그 향수 그거를 갖다가 분석한 다음에 어떻게 조합을 하면 최고의 그와 같은 향을 만들어낼 것인지 이러는 것들을 판별해 가지고 그 방식을 제시하고 그거에 따라 만들어지는 향수들이 출품돼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용과 여성용 이런 향수에서도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이제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시각과 뭐 촉각, 그다음에 이 후각, 뭐 그다음 미각 이러는 모든 부분에서도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작동하게 됐다 하는 것들을 그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만든 향을 그렇게 시향하는 이런 모습을 그같이 이제 보여주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인공지능들이 관여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인공지능 이 부분에서도 건축 이것과도 이제 많이 이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되게 저는 잘 몰랐는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설계한 그와 같은 건축물입니다. 이제 이렇게 건축도 뛰어나게 인공지능이 한다는 겁니다. 제일 놀라운 건 인간이 이제 뭐 설계를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또 지났다고도 얘기해도, 저 인공지능한테 저렇게 스케치만 해가지고 탁 던져주니까 인공지능이 설계해갖고 만든 그와 같은 그 건축물이 오른쪽에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파리의 루이비통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그렇게 저런 방식으로 그렇게 설계해가지고 건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인공지능한테 던져줬는데, 인공지능은 저와 같은 건축물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했던 이 인공지능의 부분은 앞에서부터 쭉 얘기됐듯이 우리 사회의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근간을 이룰 뿐만 아니라 최고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들이 인공지능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 뭐 상당 부분 이제 인간은 무능해지고 무용 계급이 되고 뭐 이럴 거다 막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는 생각지 않고 인공지능이 상당 부분 인간들한테 긍정적이고 그런 부분에 기여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그 부분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서 인공지능의 역할을 했다면, 그런 인공지능들이 작동되는 다음 사회는 실제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건지, 이 부분 중에 이제 가상현실, 그러니까 가상현실이란 무엇이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상현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상현실은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그같이 가상현실을 이해하고 그렇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얘기되는데,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우리한테 시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현실이 갖고 왔던 그런 세계들이 4차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가상현실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2차 시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것 같은 내용들인데, 이 부분에서는 학문적으로 그 같은 부분들을 약간 접근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떤 걸 시사하는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런 가상현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어떤 변화를 이끌고 그런 세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와 같은 차 씨의 그 수업은 이제 그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강의 이거를 저는 이제 동영상 강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그 동영상 강의를 제가 한동안 안 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그 동영상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카메라맨 한 사람이 있고 내가 이제 그 동영상을 찍을 때 학생들은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서 그 카메라만한테 얘기하고 그 카메라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강의를 진행해 가지고, 그것이 마치 현장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제 그 부분이 너무 진실성이 없는 강의 같아서 싫어했는데, 이제는 이제 뭐 그런 강의가 이제 가상현실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이어진다면 그런 강의가 어느 정도 필요하게 될 거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쇼맨십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유머와 재밌는 얘기, 그런 다음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여기 와서 강의할 때 카메라맨이 있어가지고 저를 찍으면서 그렇게 칠판 앞에서, 흑판 앞에서 그렇게 하리라고 이제 기대하고 왔는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못하고 실제로는 이제 그 노트북에 놓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강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강의 중에 제일 제가 그 좀 미흡한 부분은, 이렇게 여유를 갖고 유머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펼쳐가지고 학생들한테 막 이렇게 그와 같이 이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고 가야 되는데, 저도 강의가 이제 이게 짧으니까 계속해서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여유롭고 재밌는 것 같은 부분들은 그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그냥 막 넘어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중에, 여기 중에 이제 그 프랑스의 학자인데 장 보드리아르라는 사람이 그 쓴 시뮬라시옹이라는 그게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얘기 듣는데, 이거의 핵심은 정말로 그게 가상과, 그러니까 진실과 가상 이러는 것들은 어떤 게 거짓말이고 어떤 게 진실인지 정말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사회에 그와 같이 살고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미지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는 원래 본래 모습에서 이미지로 건너왔는데, 그 이미지가 더 현장감 있고 더 현실성이 있어서 이미지가 실제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핵심적인 거야,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컴퓨터 시대에 가능해졌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증강현실할지 가상현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런 걸 맹목적으로 추구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거 중에 정말 우리 사회에서 진짜로 일어났던 그 사건인데요. 상당히 오래된 건데, 지하철, 그러니까 전철역에서 그 좀 늦은 시간이었었는데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금밖에 없는 그 지하철 전철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고아로 자라나서 여러분들을 하객으로 모신 다음에 여기서 결혼식을 하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식을 진행하면서 남자가 그 여자한테 반지를 껴주니까 여자는 눈물을 흘렸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 장면 중에 제일 놀라운 건, 끝나고는 이제 가면서 할머니가 일어서셔가지고 젊은 사람들의 등을 두드리며 잘 살아라 이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끝났는데, 그 사건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명이 그거를 갖다가 촬영을 했어요. 핸드폰으로 촬영을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유튜브랄지 이게 동영상 그 SNS 이 상에다가 그같이 탁 올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본 다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처럼 초호화의 결혼식이 펼쳐지고 정말로 그런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같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본 다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 젊은이한테 그 냉장고를 사주겠다, 나는 돈으로 지원하겠다, 나는 텔레비전을 사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근데 그 촬영했던 그 사람들은 잠적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호서대학교 연극영화과에 그게 실제 연극을 거기 와서 연극을 한 겁니다. 연극을. 그러니까 그 상황은 실제 상황이 아니고 가상현실에 따라서 연극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연극을 실제로 받아들였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한동안 우리가 정말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판별하기가 모호한 시대에 일어났던 해프닝이었는데 그건 우리 사회의 가상현실에 대해서 아주 단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실제로 그러다. 우리는 진짜로 이런 것들을 갖고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그 요즘엔 맛집 이렇게 이제 있고 정말로 맛있는 집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거는 다 그건 진실이 아니고 거짓일 수 있고 그다음에 방송사 미디어 체계에서 다 이미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이제 이렇게도 그와 같이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모르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장 보드레아르가 시뮬라시옹에서 얘기하는 아주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본질.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제 그러는 것들이 말로 하고 머릿속에서만 이어졌는데 그러는 것들이 컴퓨터가 등장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현실로 다가왔고 그 부분이 우리의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고의 전환, 그 다음에 이제 그러는 걸 받아들이는 거,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이런 게 이제 VR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상현실을 같이 얘기하는 건데 가상현실에 들어가가지고 저 같은 것들을 쓰고서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부분들을 같이 탐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뭐 이렇게 게임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즐기는 이러는 것들은 이제 일반화되고 우리가 이러한 사회를 가상현실의 사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상현실의 사회는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가상현실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가상현실 이 부분 중에 세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마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계처럼 우리가 눈에서 인식되는데 이거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가상 속에서만 그와 같이 존재하는 그런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계 속에 심도 깊게 빠져가지고 5G랄지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 정말로 현실적으로 입체감 있게 다가오면 저 사회가 현실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걸 같이 이제 제가 드러내기 위해서 이 영상을 같이 여기다 담아봤습니다. 진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게 현실이고 어떤 게 가상인지 무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이 부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이제 상당 부분 달라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이란 그러면 뭐냐 이제 이렇게 묻는다면 실제로 컴퓨터 등을 사용해 가지고 인공적인 기술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것이 실제 유사한 환경을 펼쳐져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기술 그러는 것들을 우리가 가상현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그림에는 저 어린이 그 모습이 나중에 10살 먹었을 때는 어떤 모습이고 20살 때는 어떻고 그 사람이 이제 50을 먹었을 때는 어떤 얼굴이고 이러는 것들이 다 저렇게 가상현실에서는 작동되면 그러는 것들이 순차적으로 다 파악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술적인 그런 것들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인간의 그와 같은 변화 이러는 것들이 다 저기에 이제 인공지능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런 걸 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가상현실에서는 저런 것들 중에 비행 훈련이랄지, 그다음에 3D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회에 같이 살아가는 모습, 생활 그러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실제로는 이제 앞으로는 이 가상현실의 그런 가상세계 이러는 것들이 1200억 달러 시장으로 변화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한테 커다란 그와 같은 새로운 공간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의 개념을 갖고 좀 얘기해 보면 우리는 이제 그 개인적인 공간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공간이 있는데 이거 중에 정말 그 간단한 생각은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학교에 졸업하고 나가셔서 그 사회적인 공간에 접근하게 되고 그 공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생산수단을 확보하고 돈을 벌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를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개념 중에 실제로 돈을 번다는 건 우리가 차이를 잘 이용해서 이제 차이를 잘 아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보면 그런데 그 차이는 인간의 그런 개별성적인 그런 특성에 따라서 다 다르게 느껴지고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근데 제일 재밌는 건 공간을 확대할수록 그렇게 생산 수단이 확대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가령 예를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서울을 상대로 그와 같이 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던 사람이 전국을 확대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글로벌화돼 가지고 세계적으로 나가면 더 많은 돈 벌 기회가 있게 된다. 이제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공간의 개념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 개념이 이제 글로벌보다도
실제로 글로벌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가상 공간이라는 겁니다. 가상 공간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과 상상력이 결합돼서 막대한 그런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고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그런 공간으로도 지금 작동되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읽었던 것 중에 그 가상 공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부의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 미국에 일어난 사건인데 아주 멀리 떨어진 두 부부가 있었는데 그 가상 공간에서 이쪽에 있는 남자와 다른 쪽에 있는 그 여자가 가상 공간에서 둘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서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는 것들이 점점 맞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상 공간에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 돈을 벌고 부부처럼 그렇게 이제 돼가지고 가상의 애를 낳은 것처럼 상상해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까지 이제 얘기해서 양쪽에 있는 배우자들이 그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상 공간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그와 같이 집착하고 이렇게 되면 가상 공간은 무한한 그와 같은 인간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생산과 소비 모든 부분에서도 가상 공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실제로는 백화점 같은 경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쪽을 많이 연구하는데 사람들은 직접 백화점에 가지 않고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그러는 것들을 소비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눈으로 보고 그걸 갖다가 이제 터치하면 그런 것들이 배달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상 공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금 내포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맞이할 그런 세계 속의 이제 그 현실입니다. 근데 그런데 이 가상 공간이라는 것들이 그거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냥 너무 그걸 같이 빠지게 되면 어떤 현기증이랄지 멀미 이러는 것들이 일어나서 잘 적응을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구토도 일으키고 그냥 어지럼증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막 계속해서 이렇게 집착하면.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이제 가상현실의 헤드셋 이런 것들이 개발돼 가지고 하면 그것이 보정돼서 절대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안정하게 안정화돼 가지고 그런 가상 공간을 체험하게 하는 이런 기술도 지금 발달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점점 일어난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니? 앞으로 가상 공간은 현실과 정말 구분할 수 없는 그런 걸로 가지 않을까 이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상 공간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 정말 구분하기 모호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가상 공간에는 상당 부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뮬레이터랄지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그냥 최면에 빠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 그러니까 감수성이랄지 어떤 민감한 그런 나이랄지 이런 데에 따라서 가상 공간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연령이 형성되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건 그 어렸을 때인데 2세에서 12세 사이에 있는 그 나이대가 가장 빠르게 그 감수성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세계에 그렇게 깊이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이 민족별로 이제 그 구분했는데 게르만족 뭐 여러 민족 중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아시아인들이 은근히 그 공감 능력이 이제 발달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라고 생각하는데 더 취약하다.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 더 집중하고 거기에 익숙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분들이 센시티브한 그런 면이 있어서 훨씬 더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깊이 있게 천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 쉽게 접근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저런 부분이 그 펼쳐지면 훨씬 더 빠르게 이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상 공간에서 이제 그 게임인데 이게 감각 게임이라고 그래가지고 KT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5G와 그 다음에 이제 VR 이러는 것들이 발달해가지고 그러는 것의 게임이 실제로 일어나고 즐기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지금 놀이기구를 그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가상현실에서 가장 그게 의미 있게 이제 다가오는 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관한 그런 차이인데, 가상현실은 쉽지 않은 공간이나 이미지를 컴퓨터 그래프로 만들어서 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람객들이 그런 영화의 장면 속에 팍 들어가고 그렇게 체험하게 한다거나 뭐 이러는 진짜 가상을 같이 공간을 조성한 다음에 거기에 가서 즐기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가상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증강현실이란
현실과 가상 그걸 결합시킨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합쳐졌는데 이거 쉽게 얘기해 보면 축구 경기할 때 중계에서 프리킥 위치까지 계산한 다음에 거리를 표시해 준다거나 이러는 것들은 현재와 가상 이렇게 펼쳐진 것까지 합쳐지니까 이걸 증강현실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이 부분 중에 이제 이러는 거죠. 왼쪽과 이제 오른쪽에 그 같은 장면이 다른데 실제에 존재했던 저 모습이 가상에서는 저와 같은 바다로 그같이 인식할 수 있고 바다로 인식됐던 게 반대로 저와 같이 모래사장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그러는 것들이 이제 그같이 핵심적인 그런 차이들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런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가상현실이 어떻게 이용되느냐 이것 중에 우리가 제일 포커스를 맞추는 건 교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교육. 그러니까 교육은 이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교육은 이런 이제 비대면이 처음으로 시행되고 여기에 이제 그 교수님들도 요즘에 제가 이제 알기로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잘 그 재밌게 자기가 그와 같이 목표했던 교육 목표를 적절하게 전달하고 학생들한테 제대로 이해시켜서 같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성하느냐 이러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런 것들을 어떤 내용을 담아가지고 그 내용을 잘 같이 학생들이 공감하고 거기에 빠져들어서 실제로는 그걸 고용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말로 하거나 이렇게 설명하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원래는 시각적으로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더 나가서는 가상 공간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들어가 갖고 학습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이런 것들은 교육의 최대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들어가서 게임을 즐기고 놀이를 즐기고 그러고 났는데 얻어지는 지혜와 지적 능력 이런 것들이 향상된다. 이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가상 공간은 지금의 이제 출발 단계에 있고 앞으로의 교육은 실제로는 이 교실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비대면 그다음에 이제 아니면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체험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지식을 습득하는 이런 쪽으로 발달하게 되고 이 교육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무한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여기에 이제 뷰티과 이 학생들도 이제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뵙지는 못했는데 이 뷰티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료를 조사하고 가상 공간에서 이제 그것들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손님이 꼭 찾아오지 않고 미리 이제 그렇게 선전하는 이런 부분들은 가상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 손님이 오면 어떻게 그렇게 즐기고 위적인 걸 그렇게 추구하고 그다음에 더 아름다워지고 이럴 것인가를 가상에서 이미 경험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발전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게 접목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가상 공간 그다음에 이제 이러는 것들은 앞으로 막대한 변화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제 응용 사례를 좀 우리가 살펴보고 여러분 자기의 과와 이렇게 접목시켜서 생각해 보면 그러는 것들에 대한 그와 같은 것들 생각이 이제 일어날 거라고 얘기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거는 뭐 누구나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그와 같은 장치를 쓰고서 인지하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점점 발달하면 실제로는 저렇게 이제 하지 않고 바로 시각적으로 이해해서 그 가상 공간에도 바로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해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장치 없이도 바로바로 가상 공간에 바로 들어가서 체험하고 하는 부분들이 가능한 사회로 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에서는 한국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그 인재들이 지금 의사가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제일 강점으로 갖는 건 의료 산업입니다. 근데 얘기해 보면 근데 가상 공간에서 저렇게 이제 수술이랄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저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다. 가상 공간에서 그 수술을 해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뭐 심장도 그렇게 하는 거 연습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저 부분이 이제 가상 공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주 이런 우주 비행사의 그런 시험 비행 이런 것도 가상 공간에서 연습하면 우주 조종사뿐만 아니라 우주 비행사 이런 분들도 다 이런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가능할 거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일어나진 않겠지만 가상 전쟁을 갖다가 체험하고 저 속에서 생존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그와 같이 저런 가상 공간의 세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어떤 상황이 펼쳐질 건지 전쟁을 통하지 않고도 인식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저렇게 이제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면 빨리 체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 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마마무 이거 제가 이거 저작권 이 부분 때문에 이 사진은 이용을 찾아봐도 아무도 없어서 할 수 없이 이 마마무 이용했는데 제가 마마무의 그 화산은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이 별이 빛나는 밤에 그 노래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노래는 못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 마마무들이 연기 도전할 때 자기가 한 거를 저 가상 공간에서 해보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이러는 거 하는 것도 가상 공간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강의는 이 4주차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얼굴을 뵙고 직접 여러분들을 마주하고서 수업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